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중이라고 합니다. 네, 학기 말이라 여러 일들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박사과정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여러 교수님들과 행정직원분들을 대표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왜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여러분이 와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죠. 합격 연락을 받고 또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제 등록을 위한 동료 전화도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차로 합격을 드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라서 저희로서는 여러분들이 꼭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고대 국제대학원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최대한 뭐 한 7분 정도 안에 국제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특히 장학 혜택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고대 국제대학원, 왜 국제학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문제가 그 자체가 매우 본질적으로 그 복합적인 위기들 혹은 문제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다루고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다학제적 시각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이런 다학제적 시각에 입각해서 이 본질적으로 복합적이고 복잡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 학술적, 개념적, 그리고 분석 기법상의 여러 수단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측면들을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왜 고려대학교의 국제대학원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 있겠지만 먼저 저희 교수진이 좋습니다. 교수진 같은 경우에는 24명의 이 전임 교원분들이 계시고 이 다양한 국제관계 여러 분야들, 뭐 국제 경제라든가 국제 평화안보라든가 국제 개발이건 이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아주 전문성 있고 경험적 그리고 학술적 연구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실 참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셔서 이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핵심적인 국제기구, 그리고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구, 띵크탱크 등에서도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 47분의 교원들, 그러니까 강사분들까지 포함하면 총 47분의 교원분들이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매 학기 제공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있었던 저희 국제대학원의 시간표인데, 그러니까 이번 학기죠. 2025년 1학기 국제대학원 시간표인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수업들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수업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주제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교내외에서 다양한 학술 행사 및 직업 관련 활동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뭐 근래에 와서 큰 문제가 되었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모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국제대학원 출신들에 대한
이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국제대학원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서울시내 국제대학원과 연합해서 이 직업 설명과 관련한 모임 역시 저희가 한 번씩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컨대 저희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는 이 학생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탐구하건 그리고 어떠한 커리어를 추구하건 간에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점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대 국제대학원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크게 보면은 석사 및 박사 과정이 있지만 저희 국제대학원에서는 이 이 교환 학생 및 그리고 그 듀얼 디그리 외국의 다른 학교들과도 이제 공동 학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특별한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이 세부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선다라는 거는 학부생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면은 이제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입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특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그동안 탐구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어떤 분들과 연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주제가 나의 관심인지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양한 교수진들, 그 연구 영역뿐만이 아니라 활동 영역도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조합들을 만들어 보고 본인의 전문 분야라던가 커리어 방향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는 이 다양한 현직 및 뭐랄까 명예 교수님들이 이 교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교수님들이 있고 또 이러한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 또한 국제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국제 평화안보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러한 다양한 교수님들이 국제 평화안보의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계시고 또 활동 또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학, 특정 지역학 및 이제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상계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계신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국제 개발과 관련한 경우에는 저희 국제대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의 이 지속 개발 가능한 목표들을 기준으로 이 교수님들이 관련 영역들을 구분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여러 교수님들이 이 국제 개발의 여러 주제들, SDG의 여러 주제들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체계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게 이게 대학원에 진입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지식의 생산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교수님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희 고려대 국제대학원과 같이 다양한 연구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활동 영역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시는 것이 아주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지는 지금 슬라이드에도 간략하게 표시해놨지만 상세한 정보는 저희 고려대 국제대학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학위 필수 사항들 역시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김동중입니다. 고려대 김동중한테 이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고 착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 기회 말고 또 어떠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먼저 다양한 그 인증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안다, 나 이거 좀 알아 라는 거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차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본인이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들을 들어야 될까? 그러한 것들이 궁금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인증 프로그램 체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해 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국제대학원만의 이 공동학위 그리고 교환 학생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그리고 일본의 고베 대학, 그리고 중국의 푸단대, 그리고 영국에 있는 스와스 대학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석사학위와 이 참여대학 하나의 석사학위를 동시에 여러분이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미리 이 기회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도 이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이 협약을 맺고 있는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와세다 대학이라던가 비엔나에 있는 디플로마틱 아카데미라던가 하는 장소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 학생으로서 거기에 가서 이제 수업을 수강하고 기회가 된다면 현지에서 인턴까지도 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한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아 대학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또 학생들 간에도 그 개인적인 여러 네트워크 또한 촉진시키기 위한 그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대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이 해당 나라들의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학술적인 지식과 그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학생들이실 텐데요. 한국 국적자이실 텐데,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있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경우에 다양한 비용들의 기본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금전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고려대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센터들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대 국제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 고등교육기관이라면 꼭 가져야 될 프로그램인 BK21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컬 갈등 관리와 관련한 BK 교육 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다양한 연구 및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좀 또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3+2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을 5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고려대 국제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일종의 그 인증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휴먼 라이츠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바에 있는 그 유엔 인권 기구들에 직접 가서 그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그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실무 경험 동안 축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해양 거버넌스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 실무 및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제대학원에 수업료라든가 다양한 비용들을 분담을 할 수 있겠나라고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등록을 하시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늘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의 상당 부분 혹은 전액을 면제 받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형태로서도 저희가 여러 혜택을 주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주어지는 여러 장학금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고려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장학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실 수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 학위 마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겠죠. 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 미래 설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대학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권장하고 따라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저희는 학생들이 실무에 바로 뛰어들어서 현실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건 역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과 큰 차이죠. 일반 대학은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거의 전적으로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국제대학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그거에 입각해서 학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입각해서 실무, 현실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재 역시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저희는 항상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뭐가 될 건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취업 전망이 괜찮은 편입니다. 국제대학원 출신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내 커리어를 생각을 하고 이 교수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교내 외 기관들이라던가 아니면 학술 활동들이 및 아니면 다양한 사회 활동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직업 전망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국제대학원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시면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의 그 취업 전망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증진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 좋겠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도장 찍고 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렵겠고, 네, 다음 순서로는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기대하실 수 있는 장학 혜택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BK21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부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요한 저희 그 장학금 프로그램 중 하나를 맡고 있는 BK21을 맡고 있는 이승호 교수입니다. 저희 BK21 프로그램은 포용 사회를 위한 글로컬 갈등 관리라는 주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대학원에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학금 사업이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BK21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내용과 또 마지막으로 선발 절차, 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BK21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BK21은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BK가 브레인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4단계인데요. 한 단계마다 7년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약간은 그 부원장님 자료하고 약간 제가 수정할 부분이 저희가 시작이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시작해서 저희 2027년 8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K 사업 구조를 보시면 사실 이게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대학원에 가면 가서 연구를 하고 나중에 박사 과정을 가고 학자가 되기 위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이고 저희 국제대학원의 BK21 사업은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특히 산업사회 문제 해결 그쪽에 지금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BK21에 지원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시면 보통은 이제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진행하고 인턴십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글로컬 갈등 관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컬 갈등 관리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글로컬 갈등을 보면 여기 보시면 세계성과 지역성이 결합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상 및 현안에 영향을 받는 국내 문제 유발 요인을 글로컬 갈등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결국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국제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그 국제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글로벌 문제가 또 로컬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문제랑 연결돼 있다는 것을 쭉 표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사회, 안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글로컬 갈등 관리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포용 사회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고용 창출을 위한 수출 성장, 소통을 통한 공감 사회, 한반도 평화와 인간 안보 제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궁극적으로는 왼쪽에 이런 문제들이 있던 것을 저희가 여기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같이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고용 공감 또 평화 쪽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연구단의 구성을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있는 교육연구단장이 저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부단장이 오늘 또 디지털 통상 발표하실 곽동 교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고 지금 수출, 사회, 안보 그리고 한국학까지 네 분야로 지금 나눠 있고 거기 담당 교수님이 계십니다. 주임 교수님이 계시고 또 밑에 보시면 또 연구 교수님들께서 세 분이 이걸 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야마다 여러 교수님이 계신데 이 사실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범 분야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국제 통상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 쪽에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학에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벽을 세우질 않고요. 왔다 갔다 하는 문제되니까 이건 그냥 저희가 편의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원장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24분의 교수님들이 사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구에 또 현실 문제 고민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원 대학원생은 뭐고 참여 대학원생은 무엇이냐? 잘 그 명칭 자체를 보시면 참여 대학원생이랑 보시면 여기 그 보시면 전체 여기를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을 우리가 그냥 참여 대학원생을 합니다. 그 안에 여기 안에 보면 약간 노른자처럼 지원 대학원생이 있는데 일단 참여 대학원생 안에서 지원 대학원생을 저희가 사실 선발을 합니다. 지원 대학원생은 뭐냐면 연구 장학금을 받는 그 대학원생을 말하고요. 참여 대학원생은 그 매 학기마다 지원하는 BK21 사원을 지원하는 모든 대학원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원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지원을 하시면 다 참여 대학원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매 학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학생들은 국제대학원 내가 입학을 했고 여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BK21 참여 대학원생이 된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내야 됩니다. 지원서를 매 학기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대학원생이 돼야지 나중에 뭐 저기 참여 대학원생이랑 지원 대학원생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거 지원할 때 나중에 학기 중간에 참여 대학원생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지 마시고 매 학기 꼭 지원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원 대학원생들 모두 해당되는데 아주 일부만 빼놓고요. 그래서 보면 해외 및 국내 학술대 참가 및 경비를 지원하고요. 또 14일 이내 단기 현지조사 경비 지원, 또 해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특히 예를 들어서 소아스 복수하기 같은 경우에 또 대학원생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또 교과서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여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지원 대학원생처럼 장학금 못 받는 대신에 이거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원 전체 보면 지속가능원이라든지 또 대학원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본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논문 클리닉 같은 거 참여할 수 있고요. 지원 대학원생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아까 교과서를 제외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죠. 장학금 혜택은 그러면 석사는 그럼 한 학기 6개월 동안 그리고 박사는 12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박사 같은 경우는 두 학기를 저희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석사는 한 학기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다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BK21 신입생 특별 장학금 저희가 드리는데 다음 2학기째가 되시면 그때 신청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으실 수 있고요. 신청을 안 하시고 나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으니까 2학기 때도 주겠지?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여기 이제 금액은 보시면 100만 원 그리고 석사는 100만 원이고 박사 과정은 월 160만 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공통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원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차세대 연구자가 되고 또 저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이게 국가 장학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특히 교육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의무를 또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사실 상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자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석사를 보시면 이 글로컬 갈등 관리 전문가 인증서 취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컬 갈등 관리 전문가 인증 교과목을 수강해야지 여기서 석사는 5과목 이상, 박사는 10과목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신규라고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정보를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2025년 2학기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파란색으로 나온 지금 내용 밑에 보시면 BK21 특강 참여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노트 제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또 현실 문제도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의무 사항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빨간색으로 또 표시한 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 방학 때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 지원 기간 내 15일 이상 해외 장기 치료할 경우에는 우리 연구단에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실이라든지 행정실 또 BK21 담당 선생님이나 또 연구 교수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면 졸업하시기 전에 국내 전문 학술지의 1편 이상 주저자로 게재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보시면 전문 학술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저기 KCI 등재 후보지 이상의 이제 논문을 내면 되고 또 제1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출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컬 갈등 관리 전문가 인증 교과서 인증 교과서 이제 교과목이 무엇이냐? 석사 과정은 쭉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도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선발 절차입니다. 이 참여 및 지원 대학원 선발 절차인데 참여 대학원생과 지원 대학원생이 지금 나눠 있는데 신청 자격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대학원에 지원하셔가지고 이미 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일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석사 및 박사 과정생이 참여 대학원생, 지원 대학원생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4대 보험을 받는 상황이라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택을 해야겠죠. 이게 난 정말 연구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4대 보험을 포기하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연구에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4대 보험을 받고 계시면 안타깝게도 BK21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 대학원생에게 선발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원을 하시면 그냥 참여 대학원생이 되는 거죠.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학기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매 학기. 이게 한 번 지원했다고 졸업할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매 학기 지원하셔야 되고 지원 대학원생은 공개 경쟁이 있고요. 지도교수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공개 경쟁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서류 심사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지도교수님 추천 전형입니다. 이 보통 지도교수 추천 전형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논문 주제에 관련된 지도교수님을 정하고
그분들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만약 그래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개 경쟁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은 경우는 그 전 학기의 성적과 또 BK21 참여대학원생으로 여러 가지 활동사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 공개 경쟁이 힘들겠다. 사실입니다. 공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지도 교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발 일정을 보시면 이제 8월 말 9월 초 모집 및 선발 예정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써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두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지막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2020년 저희가 시작한 2학기죠. 여기 다시 있는 2학기입니다. 2학기부터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저희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이 늘어났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처음에 뭐 첫 학기 한 두 학기 세 번째 학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적다가 이후에 이게 이제 정말 좋다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BK21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고 외국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경쟁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치열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혹시 이제 또 행정실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대학원의 곽도원이라고 하고요. 국제통상 분야에서 실종 분석 방법론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통상 전문가 과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표준협회가 운영을 하는 전문가 양성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번이 3학기째입니다. 그래서 2학기 동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을 했고 이번이 3학기째이고 저희가 이제 계약이 3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디지털 수단을 통한 교역이 많아지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뭐 공무원이 됐던 사기업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인원이 됐건 그런 이제 인력이 모자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게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지원금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예, 사실 이게 조금이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복 수혜를 이제 피하는 그런 뭐 규정도 있는데 사실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서 그런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기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금 60만 원이고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제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참여도가 낮아서 뭐 낮다고 하면 좀 너무한가? 예,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디지털 통상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매주 불러와서 이제 수업 내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 사실 이제 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를 만들었고 인센티브가 많으면 지원금만큼 금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특별히 뭔가 실력을 보여준다기보다 성실하게 활동들을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론 수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통상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이론 수업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현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무회사에서 이제 규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분들 뭐 부르기도 하고 정부기관의 연구원들 불러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디지털
무역을 담당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디지털 통상 세미나 1, 2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인사들을 불러서 이제 학기 중에 수업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매 학기 특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생 워크숍해서 이슈와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학기 중에 학습하는 거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세미나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산업협력 프로젝트 해서 정부에서 좀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제 실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7월과 8월 부강약품 인턴십 두 차례에 걸쳐서 30일짜리 인턴십 방학 동안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 동문 네트워크 강화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진출한 졸업생들하고 이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강 자체를 저희 졸업생들, 현업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와서 관련해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만약 그런 진로 관심 있으면 Q&A 하는 뭐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2학기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운영을 한 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차이가 나는 점은 여러분들 지금 1학기 만약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도교수 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3지망까지 아마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서를 보고 지도교수 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연구를 조금 일찍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술 연구를 이제 뭐 아까 KCI 뭐 등재디 이상 저널에 퍼블리시 하는 것까지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게 이제 이상입니다. 실제로 될지는 저희가 지금 한 학기밖에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할 때 저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고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증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요건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료증 인증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석사 학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것만 다릅니다. 이것만 다른데 디지털 통상 전공 선택 구학점. 그래서 디지털 통상 전공이라는 걸로 이제 지정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장학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원금 대상이 되는 학생에 비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사실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뭐 국제통상 분야는 그래도 지원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 분야가 아니라 IDC, IPS는 지원자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분야라도 사실 이 조건이 그렇게 바인딩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이번 학기에 몇 명 선발 예정인가요? 18명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은 수죠. 예. 지난 학기 11명 선발한 이유가 뭐 한 12명, 13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신입생은 6명짜리. 예. 그 재학생하고 신입생 나눠서 또 선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IPS 전공이다, IDC 전공이다. 근데 내가 디지털 통상 과목을 9학점이나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얼마나 쉬운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제대학원이 인터디시플리한 교육을 강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하거든요. IPS가 됐건 커머스가 됐건 개발 협력이 됐건 지역학이 됐건, 이제 본인이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5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IPS를 했는데 추가로 5과목 이외에 이 디지털 통상 과목을 들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디지털 통상 과목이 이게 리스트가 지금 완전히 돼 있진 않은데 제가 일부를 보여드리면 이 과목들이 지금 디지털 통상 과목이거든요. 여기 이거 4개 맞죠? 이 4과목인데 보시면 이게 제일 첫 번째 컬럼이 국제통상 전공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이 아마 개발협력일 거고 그다음에 그 평화안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학인데 보시면 뭐 다 인정됩니다. 다 인정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보시면 어딨죠? 제가 지금 지역학으로 인정되는 게 2과목인데 그게 뭐냐면 세미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는 지역학 과목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아니네. 예. 지금 이 구학점이 나는 안보 전공인데 지원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국제통상 전공이 있잖아요. 내가 안보 전공이면 지금 디지털 통상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는 과목 3과목하고 본인 과목 2과목을 들으면 그러니까 IPS에서 들어도 되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를 내가 5과목을 전부 IPS로 듣겠다 하면 아까 세미나 과목 2개로 지역학 6학점을 인정을 받으면 그 6학점 여기 그 뭐라고 하지? 동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선택 과목 할 때 아까 이제 BK21도 거기 지정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된 과목인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도 디지털 통상 과목으로 지정된지 확인을 하시고 나는 뭐 다 별로 관심이 없다 하면은 그 세미나라도 들으세요. 와서. 그러면 이제 그게 6학점이니까 하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통상 주제 학위 논문 작성인데 저것도 그러니까 내 논문의 큰 주제가 디지털 통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조금 쉽게 하게 하려고 뭐라도 포함만 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섹션을 7, 8개 쓴다고 하면 그 섹션의 아주 작은 부분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해봐야죠.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디지털이 들어가죠. 그 정도가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완전히 디지털 통상을 무시했을 때에 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 구학점, 그다음에 학위 논문에 일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관련된. 근데 과목이 뭐가 있는지 좀 보다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18명이나 했는데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대학원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완전히 어문을 했다든가 심지어 뭐 예체능 전공 학부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통상 경제학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익스포저 자체가 없는 분들도 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 과정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제나 뭐 경영을 전공했다고 하면 저희 기초 과목들을 외부 받을 수 있죠. 시험 보면. 네, 시험을 만약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6학점을 외우 받았다고 하면 6학점이 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를 자료 보는 건가요? 나머지를 자료. 예. 그러니까 40학점은 채우되 기초 과목의 공통 과목은 외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주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제도도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대학원 와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실무 과목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실무 가지고 과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과목 때도 처음에 개설이 됐을 때는 강의 주로 그래서 이거 뭐 약간 레슨으로 반복적인데 그냥 앞에 있었던 내용을
한 겁니다. 박사과정, 박사과정. 과목에 대해서 좀 보실 거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포함이 되고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되느냐면 2014년도 2학기에 세 과목 개설이 되고 세 과목 개설이 돼서 이런 과목들 예. 디지털 통상 예,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학기부터 막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 4과목입니다. 보시면 이게 통상 안보, 분쟁, 규범, 약간 뭐 법이라든지 그 국제관계, 정치에 관한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무역이나 경제 뭐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이구, 예.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네요. 다음 학기. 예. 그래서 이제 학점 요건하고 학위 논문 작성. 사실 이게 현실이 국내 학생들은 대부분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외국 학생들은 이제 다수가 비논문 트랙인데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 작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BK도 그렇고 디지털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면 논문을 작성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출간이 되면 포상금이 있다. 액수는 정해진 게 없죠. 예. 액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포상금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학기 기준으로는 11명 선발을 했고 사실 이제 신입생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해요. 딴 거 아니에요. 성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지원서도 열심히 쓰시면 선발될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한번 선발이 되면 우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기선발된 학생이 계속을 하면 좋아요. 우리도 자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성실히 임하면 이제 계속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학기 그러니까 신입생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25년도 아마 1학기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기초 과목 최초로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응용 과목, 디지털 통상 관련해서 그런 과목들이 이렇게 개설이 되고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개설 예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신입생이더라도 지도 교수님 배정이 되고 학위 논문 주제 선정 뭐 이거는 뭐 지도 교수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곧바로 이제 선정을 하자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먼저 수업 듣고 생각해보고 하자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특강은 개설이 되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워크샵 설명회 간담회. 네, 그다음에 학기 말에 만족도 조사해서 여러분 피드백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강은 그러니까 디지털 통상 관련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특강은 크게 이제 3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통상 기초 사례 이해 교육을 위한 전문가 특강에서 이게 뭔지에 대한 약간 백그라운드 그런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 특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 그 정량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뽑아와서 시각화해서 뭐 정보를 요약하고 하는 그런 이제 통계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특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구 조건의 하나가 thesis 쓰는 거잖아요. thesis 쓰는 거 관해서 이제 라이팅에 대한 그런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 뭐 특강 안 나오면 페널티 가고 뭐 그러고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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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채찍은 아니고 당근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 이제 특강은 이 보시면 막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한 학기 강의를 해주신 분이 이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강의 못 하시겠죠?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과목 내에서 이제 실무자 초청 특강이 있습니다. 네, 실무자들 소속 기관을 보면 뭐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는 이제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연구 관련해서 발표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네요. 지난 학기에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뭐 WTO 같은 곳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WTO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 이 국제대학원 통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혜자는 없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난번에 통상산업부 장관님이 예산을 따와서 WTO에 예산을 보내가지고 우리 국적에 인력을 좀 뽑아달라 해서 그 TO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막 인턴십 한 거를 학점으로 인정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플렉서블리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최소 학점만 하겠다고 하면 3학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 효과 있고, 네,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에 진출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인데 네, 지금 6월인가요? 6월이면 지금 이제 설명회 사실 재학생 대상으로는 지난주에 했고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신청 받을 거예요. 지금 이미 포스터 있는 것 같던데. 예. 포스터 보시면 우리 제출해라 그런 포스터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이제 선발을 할 거고 그다음에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저 이거 해요. 통계 특강 다음 주에 이거 예.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특강도 이제 날짜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한 것 같은데요. 예. 지원서. 예. 지원서는 이것도 하나 조건이 풀타임이어야 되는데 풀타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BK 설명해 주셨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거 자체가 이제 풀타임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증명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석사과정 입학생이면 합격 그리고 이제 내가 풀타임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영어 성적은 선택입니다. 보시면 약간 여기가 정량적 자료가 되겠고 지원서에서 근데 약간 잘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해서 이번에는 7월 6일까지네요. 그러면 3주 남았습니다. 네, 지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만 1, 2, 3 이거 하나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해야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동기, 관심 분야.